안녕하세요. 인류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일본 유학을 간 이유와 자퇴한 이유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이제 일본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중에서 독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절대적인 무조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고 제 경험 그리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저 그냥 저만의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저 참고용으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어 독해 공부가 뭐 지금도 잘 된다 하는 분들은 뭐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독해 공부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빨리 읽지를 못하겠다. 너무 읽는 속도가 느리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 경우에는 읽는다. 시간 안에 읽는데도 문제를 못 풀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빨리 읽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단어 끊어 읽는 연습을 하라입니다. 일단 한국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로 단어가 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띄어쓰기만 보면은 뭐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단어 읽게 되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일본어를 읽으실 때 그냥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그냥 쭈루루룩 읽으실 겁니다. 그냥 쭈루루룩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이러면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 한국어는 읽을 때 그냥 단어별로 몇 글자든 그냥 한 단어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읽는데, 일본어는 쭈루루루 읽으니까 당연히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어도 탁탁탁 읽을 수 있냐 하면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는 우리가 모국어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속도로 읽는 것이고요. 근데 일본어는 좀 그렇게까지 속도는 안 나오더라도 분명 속도 향상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단어 끊어 읽는 연습을 하냐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게 운동할 때도 어느 근육을 쓰고 있는지 의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그쪽 근육의 성장이 더 빠르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 끊어 읽는다는 것도 글을 읽으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띄어쓰기가 없어도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쿠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행자 쓰고 쿠 있어서 이쿠죠. 그거를 그냥 이쿠라는 두 글자가 있다고 외우거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쿠라는 그 한 세트를 그냥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장을 읽다가 이쿠가 나오면 그냥 이쿠 두 글자를 이쿠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하나의 세트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훈련을 계속 의식적으로 하시면서 글을 읽으시고, 단어를 외우실 때도 뭐 가라아게다 하면은 가라아게 이 네 글자가 치킨 뭐 그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카라하게 음절은 네 음절이지만 그냥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세트인 단어가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항상 독해를 읽으시거나 단어를 외우시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쭈루루룩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별로 그냥 탁탁탁탁 읽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더 점점 이 한 번에 탁탁 긁을 수 있는 그 길이가 길어지면은 대각선으로 읽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저도 아직 대각선으로 못 읽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유 공부할 때 한 10분 남기고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독해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남기고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공부 방법이 시간을 재면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가끔씩도 아니고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 갑니다. 커피를 하나 사요. 슬슬 들고 학원으로 옵니다. 이제 가방을 던져놓고 커피 내려놓고 슬슬 독해책을 꺼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쭉 빨아먹으면서 독해 문제를 슬슬 읽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풀다가 답을 탁 체크하죠. 그리고 답지를 슉 둘러봅니다. 그리고 맞았네 하면 넘어가죠. 근데 그렇게 풀어서 맞춘 게 과연 진짜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틀린 문제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재유 독해 단문, 중문, 장문이 있죠. 제 기억으로는 단문 30초, 중문 1분, 장문 1분 30초 안에 풀어야 여유로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단문을 푸는데 2분 걸려서 맞췄다?
그건 맞춘 게 아니라 틀린 거죠. 그것 때문에 뒤에 작문 한 문제가 통째로 날아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해를 풀 때는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좀 착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독해를 잘하고 있다는, 내가 독해를 맞출 수 있다라는 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핑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가끔씩 그런 친구 있죠. 아, 공부할 때는 독해가 잘 풀렸는데 시험만 치면 이상하게 독해를 많이 틀린다.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아마도 공부할 때 독해를 잘하고 있었대가 아니고 공부할 때도 다 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원래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를 1시간 동안 풀고 있으니까 못 맞출 것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재면서 독해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을 의식하면서 풀어야 좀 더 빨리 읽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해를 공부하실 때는 시간을 재면서 공부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시간을 재시는 것도 뭐 당문, 중문, 장문 합쳐서 30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건 한 35분, 뭐 40분 안에 풀어봐야지 이렇게 재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이건 단문이네 30초, 이건 중문이네 1분, 장문이네 1분 30초,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해가지고 쭉 풀어보시면은 내가 단문, 중문은 시간 내에 푸는데 장문은 2분을 오버하게 되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장문은 잘 푸는데 단문을 못 푸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알게 되면 뭐가 좋냐, 뭐 예를 들어 단문에서만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글 내용도 짧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읽는 게 느린 거고요. 근데 단문에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장문에서는 시간을 세이브한다? 그러면은 읽는 건 비록 느리지만 한 번 읽으면 그 긴 지문의 뒤에 딸려 나오는 여러 문제를 한 번에 다다닥 맞출 수 있는, 뭐 기억력이 좋다거나 이해력이 좋으신 그런 분이라고 또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문, 중문, 장문 기준으로 시간을 끊으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새로운 공부법이라기보다는 1번, 2번과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항상 나의 속도를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라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시험 가서도 제 속도 의식하고 문제 풀면은 집중이 안 돼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선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는 항상 자신의 속도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신의 속도를 의식한다는 게 이 문제 풀어봤는데 지금 단문인데 50초나 걸렸네, 이런 의식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의식이 아니고 그냥 글을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나 방금 문장 좀 늦게 읽은 것 같아. 나 방금 문장 좀 오래 걸렸어. 이런 의식을 계속 막 강박관념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정신산만해져서 못하죠. 근데 그냥 읽으면서도 최대한 잠깐 나 좀 느린 것 같아, 좀 더 빨리 읽어봐야지,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시고 문제를 풀으시면은 아마 빨리 읽지 못해서 독해가 어렵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독해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빨리 읽지 못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도 문제를 못 풀겠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시간 안에 읽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 알아, 이해를 했어. 근데 문제는 틀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명 봤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툭 까놓고 말하자면 뭐 문해력이 딸리는 거죠. 이해력이 딸리는 거죠. 글에 대한. 그런 경우에는 대처법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일단 본방 시험까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이게 고1이나 고2죠.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책 좀 읽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뭐 까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냥 맨날 뭐 장문이라고 해봤자 한 세네 문단 되는 그런 글만 읽지 말고 진짜 책 한 권 딱 갖고 와가지고, 엄청 길잖아요, 몇백 페이지, 그거를 그냥 계속 쭉 많이 읽어봐라.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이재유에선 장문이라고 하는 글도 장문 같지도 않게 느껴지고 긴 글에 대한 이해력도 올라가고, 글을 읽으면서 전의 내용에 대한 뭐 암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지고, 또 책을 읽으면 저는 이해력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꼭 책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두 번째 경우는 고3 여름,
아니면 뭐 가을, 뭐 3달 뒤가 이재유 이런 분들 한테 책을 읽어라 하면은 미친놈이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독해를 읽고 시간 안에 다 읽는데 이해도 했는데 문제만 풀면 틀린다. 난 왜 답이 4번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토익, 리스닝 같은 경우도 가끔씩 어이없는 답변이 나올 때가 있죠. 특히 이번에 구토익에서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뭐 진짜 되도 않는 답변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도 보통 대처법이 답이 없죠. 그냥 토익의 논리를 이해하자. 그냥 왜 4번이 답인지 난 이해할 수 없지만 얘는 그냥 이런 논리로 이게 답이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납득하겠다. 그냥 이런 마인드로 토익을 풀듯이 독해도 그냥 난 이거 1번 같은데 왜 답지가 4번이라 하지? 답이 이상해. 아니면은 진짜 뭘까? 왜 이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논리 하면서 그냥 외우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뭐 사실 이런 학습법의 전문가도 아닌 제가 뭐 이런 방법이 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긴 그렇고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그나마 가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독해를 공부하면서 좀 고민으로 떠오르는 게 저는 그게 있었어요. 한 책을 여러 번 볼까? 여러 책을 한 번씩 볼까? 뭐 이런 고민이죠. 저는 여러 책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풀었던 독해 계속 풀어봤자 실력 향상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용도 이미 거의 외워버렸을 테고 이미 외운 내용 또 읽는데 막 10초 만에 다 읽었어. 난 이제 빨리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풀었던 문제를 계속 푸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풀었던 문제를 한 두세 번 정도 풀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었어. 근데 조금 하루 이틀 있다가 이 문제를 다시 풉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미 이 글 내용 읽어봤거든요. 보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이 술술 읽혀요. 술술 디디디디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맞아 툭툭툭툭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틀렸다. 아니면은 맞추긴 했는데 사실 난 답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고 왜 답이 이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난 읽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답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풀어봤던 책으로 한 번 더 돌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풀었던 책으로 계속 돌리는 건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풀었던 독해 문제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풀었어요. 뭐 그러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한 5번, 6번 풉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첫 글자만 봐도 이거 그 문제다. 이거 답 3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풀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건 독해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문제를 푸는 거는 반복해서 풀지 않더라도 한 번 풀었던 독해 문제에 나온 모든 단어는 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부하는데 그런 분들 있죠. 독해 읽었어. 문제는 3번 같은데 답지 보니까 3번 나이스. 오케이 맞췄다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10문제씩을 한 세트로 잡아서 풉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체크를 하죠. 그럼 이제 맞든 틀렸든 상관없이 물론 틀린 문제는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별도로 내가 맞춘 문제든 틀린 문제든 그 문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맞췄다고 그걸 그냥 넘어갔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본방 시험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중인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넘어간다? 그건 상당히 아까운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해 공부할 때는 내가 맞췄든 틀렸든 그 지문에 나왔던 모든 단어는 다 외우고 넘어간다는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3, 40문제를 한 세트로 잡고 풀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큰일이거든요. 3, 40 지문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다 모아서 다 외우고 이것도 상당히 큰 작업이기 때문에 한 10문제, 15문제 정도를 이제 한 세트로 잡으셔서 푸시고 모르는 단어는 또 외우시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지문에 카제라는 단어가 나왔다. 바람이죠. 바람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카제라는 단어 몰랐는데 이제 외워야지 하고 외웠어. 좋습니다. 외웠어요.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면 카제랑 관련된 또 뭐 특별한 단어 없나 하면은 가자무키가 있구나. 이건 카제인데 바람의 방향을 카제무키라고 안 하고 가자무키라고 하네. 신기하네. 이거 외워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모르는 단어와 관련된 연관된 단어들을 또 살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게 그 당시 이게 딱 그 시점에는 그냥 한두 단어 더 외우는 거여도 나중에 뭐 국립대 본고사나 그런 시점이 되면은 남들과는 말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독해에 관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청해 청독해에 관한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